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칩스 앤 미디어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돼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느냐? 자,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낮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뭐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메모리가 들어가는 모든 장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포함됩니다. 최근에 HBM 있죠? HBM. 그쵸? HBM도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런데 HBM은 대역폭, 즉, 그 데이터 전송하는 길을 넓혀 놓은, 대역폭을 늘려놓은, 층층이 쌓아놓은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의 한 분야다. 근데 이게 GPU에 들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 칩스 앤 미디어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는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이기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IP 쪽만 가지고 있는 설계 자산이죠. 설계 자산. 그쵸? 설계 자산인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강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자, 제가 유일하게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쵸? 근데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자, 시장이 7월부터 꺾였는데 이 꺾이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던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간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되었는가? 자, 보세요. 칩스 앤 미디어 3분기 영업이익 20억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원래부터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그쵸? 최근에 이제 IP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칩스 앤 미디어가 라이선스 매출 증가, 즉 설계 자산에 대한 매출 증가죠. 3분기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충족시켰다. 질적 성장이라는 건 이익률 자체도요. 그렇죠? 매출 증가 폭보다 이익률에 대한 증가 폭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비싸게 사가고 있다. 즉 지금 AI 반도체를 포함한 뭐 인공지능 뭐 같은 얘기죠. 그렇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칩스 앤 미디어의 IP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실적을 보더라도 자, 70억 원, 순이익 32억 원. 그쵸? 그리고 각각 20.4%, 92.4% 늘었다. 외형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뭘로? 신고가로.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온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 그쵸? 근데 9월과 10월 달은 시장이 좋지 않았죠.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23%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오늘이 이제 추적해야 되는 첫 번째 구간까지 온 겁니다. 왜? 시장까지 돌아섰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이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은 무한정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무한정 같은 방향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나요?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채권금리, 그리고 뭐가 있죠? 환율입니다. 환율이 무한정 위쪽으로 향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같이 뛰는데? 그쵸?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1달러를 얼마에 사올 건지에 대한 가격이 환율이니까. 그쵸? 그러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에 대한 경기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용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 표시 실적을 냈을 때 그 실적치가 달러에 따라서, 달러 가격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다 빠졌다. 왜? 시장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야 될 지표들이 지금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채권과 환율이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물려도 된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 효율을 높이는 게 뭐예요? 대형주를 베이스로 해서 중급 종목들을 공략해 가는 겁니다. 왜? 대형주의 움직임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 자, 분야는 다르지만 반도체 쪽의 대장은 어디입니까? 지금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예요. 왜 10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고 다시 강세에 대한 방향을 잡아갈까요? 그리고 시장에 돌아서자마자 왜 칩스앤미디어가 23%대 강세를 보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으로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 대략 10월 중에서는 매일매일 반도체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 그건 가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칩스앤미디어에서 중요한 건 대형주, 그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칩스앤미디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한 번에 여기다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올랐으니까 23% 올랐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싸게 잡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어디서? 주도주 내에서. 주도주는 뭐다? 칩스앤미디어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까지의 영역을 넓힌 반도체 섹터다. 왜?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가만히 멈춰서 하락하지만 않더라도요. 그렇죠? 하락하지만 않더라도 반도체 종목은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락하지 않는 구간을 우리가 보험을 들어놔야 되죠. 그걸 어디다 들어놔요? 환율이나 채권 금리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커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원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실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 내가 보유 전략을 끌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칩스앤미디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은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반영한 이후에는 뭐가 됩니까? 실적이 뒤따라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다시 내용 정리를 하면 칩스앤미디어가 먼저 6월과 7월 달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신고가를. 이 구간에서 6월 달에 제가 매수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영상에도 있고 제가 이따가 내용 측면에서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상승한 폭이 몇 프로입니까? 32,000원에서 47,000원까지 5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쪽에서 고가에서 상승한 쪽에서 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의 특정한 기술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매수를 잘하면 매도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하이닉스의 반등을 토대로 가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내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했으니까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는 오늘부터 추적 가능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상승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구간에서도 제가 보유 전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을 늘리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좋을 때 또는 그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내가 메인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무료방입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자, 여기 10월 21일 보이죠? 토요일입니다. 언제입니까? 토요일 오후 4시 42분. 이때 금요일날 하게 된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주말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 자,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 장중 5% 돌파, 미증시 하락 요인? 이거 아니다. 주간 하락률 3%, 테슬라 급락 여파인가? 이것도 아니다. 쭉 내용 나오고 결론이 뭐냐면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안 낮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경기 충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즉 9월과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의 하락으로 시장은 앞으로 나빠질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반영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올 겁니다. 뉴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반등의 폭을 키워갈 거다. 그런 동일한 내용이 있었던 게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가 굉장히 2월 달부터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되게 뭐 시장이 안 좋았었던 건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 굉장히 안 좋았고 보통 안 좋았을 때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계속적으로 장중에 장 시작하기 전에 종목이 나갑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10월 20일. 그쵸? 보세요. S&T 에너지 언제 나갑니까? 8시 55분. 그쵸? S&T 에너지 상한가 마감. 그날 20%대의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쭉 올려보면 자, 대성산업 10월 19일 몇 시입니까? 8시 54분. 장중에 상한가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가에는 25%대로 줄어들면서 수익의 폭을 낮추긴 했지만 시가 공략이 되기 때문에 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제이시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마감 20% 수익. 자, 내용 확인합니다. 대성산업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성산업이에요. 대성산업 보면 지금은 하락하고 있죠. 왜? 상한가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잘했잖아요. 굳이 고가에 대해서 목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시가 3.5% 상승, 장중고가 29.7%, 종가 26.2%, 그쵸? 20% 이상의 시세가 나오는 가격대를 잡았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내용은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변칙 패턴이에요. 그 변칙 패턴이라는 건, 자, 보세요. 대성산업은 우리는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쵸?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면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칩스앤미디어에서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매물 소화. 그쵸? 여기서 만약에 대형주가 작살나면 이거는 반등을 못하게 됐겠죠. 그쵸?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지 못했다면 칩스앤미디어가 이렇게 반등의 움직임을 나오지 못합니다. 정확히 시장이 돌아서자마자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20%대. 그쵸? 그쵸? 이건 오늘부터 확인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가격을 추적하면 되지만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친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중에서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장이 어디죠?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매물소화, 시세. 몇 프로? 200%. 이런 상황에서 흥구석유가 그냥 죽어요? 아니에요.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돌 수밖에 없다. 자금은 이동을 하니까.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순환매라고 한다. 그쵸? 순환매에 대해서 잊지 말자. 그랬을 때 장중에 몇 프로? 20%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6월 달에 칩스앤미디어를 공략한 내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매매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종목이 나가는 건 단타 비중을 스스로 정해서 단타 비중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 모든 주문은 장 시작하면서는 사실상 뭐 많이 나가봐야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장 시작과 장 시작 전 대부분 장 시작 전에 두 종목 정도의 평균치가 나가기 때문에 합쳐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만 제가 추려서 선별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이고 자, 내용 확인합니다. 계속. 지금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6월 달부터지만 자, 보세요. DIT. 그쵸? 메모리 반도체 중소형주입니다. 10월 11일 언제 나갔나요? 여기 장 시작 전 8시 54분이죠. 그쵸? DIT 어떻게 됐나요? 10월 11일 이렇게 됐죠. 시가 1.8%, 장중 24%, 그쵸? 종가 20%, 하루에 20% 가까운 수익이 또 나왔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그런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이해시켜 드립니다. 이해시켜 드려요. 자, 종목이 나가긴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코멘트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분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칩스앤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올리면 자,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여기 6월 7일 28,300원 매수. 그쵸? 이렇게 12시 51분에 정확히 진입이 됐고요.
6월 7일 확인해 보면 자, 요 날이죠. 올라가는 날. 자, 정확히 나오죠. 정확히 6월 7일 언제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나온다. 그쵸? 자, 신고가 달성 매물소화 신고가하고 매물소화 거치고 바로 진입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47,000원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 그쵸? 그냥 내가 고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가에서 장대 음봉 하나 딱 떨어지면 내가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고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오히려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답은 하나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건 이때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반도체 쪽에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둔 원론적인 내용이 일단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공부해볼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세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장중에 20% 전후에 단타를 하면서 칩스앤미디어 같이 내가 종목을 모아가면서 수익을 크게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모두 다 가능하게 만든 건 뭐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잡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